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말에 저에게 좀 큰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닥쳤던 그런 일이어서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마음도 계속 다잡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또 그럴 시간에 또 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던 그런 12월을 보내고 갑작스럽게 1월을 맞이하게 된 그런 기분인데요. 그 일을 겪고는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좀 갑자기 제 스스로 느끼기에도 내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좀 다른 마음가짐이 드는데 라는 부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의 2024년 좌우명과 그리고 계획 그리고 요즘 하는 생각들에 대해서 좀 주절주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에 앞서서 돌아보면 2023년을 좀 돌아보면 그동안 뭐가 그렇게 아등바등 했는지 굉장히 조급하고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뭐든 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 4월에 결혼을 했는데요. 지금에서야 좀 신혼 생활이구나, 결혼했구나 라는 걸 좀 느끼고 실감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4월에 결혼을 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음 주에 신혼여행을 갔었고 갔다 와서는 바로 아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 일을 더 잘해보고 싶어서 컨설팅도 받고 막 10주간 받았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고 강의도 듣고 책도 보고 유튜브에도 새로운 변화도 줘보고 브랜드도 새롭게 시작을 해보고 로고 만들고 사이트 만들고 제품도 만들겠다고 막 준비하고 사진이 부족한 것 같아 사진 배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진짜 반년이 훅 가버리더라고요. 갑작스럽게 12월에 저희 아버지께서 먼 여행을 가시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뭘 그렇게 이루려고, 뭐가 그렇게 얻고 싶어서 그렇게 아등바등 달려왔을까? 순서가 없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요. 당연히 그런 생각 하지 않나요? 당연히 나중에 한 3, 40년 뒤에 일어날 일이고 그동안까지는 누릴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갑자기 정말 소중한 존재가 소중한가라는 생각도 잘 못했던 그런 너무 당연한 존재가 한순간에 정말 눈앞에서 사라지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구나. 당연히 몇십 년 이상 살 거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되게 교만한 마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하면서 솔직한 어떤 한 가지를 고백하자면 누군가에게 정말 도움될 만한 이야기보다는 나에게 유익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더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시 제 영상을 들어보면 내가 굉장히 노력했고 알려주기 싫은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표현했다라는 걸 볼 수 있지만 제 마음이 항상 불편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나는 이기적이고 내가 배운 것들이 사실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누기가 어렵고 아깝다고 생각이 될까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하고 또 그런 좀 불편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기를 겪으면서 나도 언제 이 인생이 끝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 인생 마지막 날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나만 좋은 거를 안고 그대로 천국에 간다면 과연 천국에 갔을 때 정말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한편으로 나에게 뭔가 내 소중한 것들을 막 이렇게 나누는 그 행위 자체가 어렵다면 어쩌면 그게 내 비전이자 사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한편으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에게 손쉽게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너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대단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행동들이 정작 그걸 행하는 자신에게는 나에게 이게 어렵지 않았는데? 라고 느껴지는 일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쉬운 일도 당연히 하면서 뭐 좋은 영향력들 끼치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충만한 삶을 살고 내가 내 삶에서 좀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그래도 누군가에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좀 뿌듯함을 느끼는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려면 나에게 어려운 것들을 누군가를 위해 쓸 때 그게 가능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좀 결심하는 건 좀 길게 얘기했는데, 정말 나에게 있어서 진짜, 이거는 정말 너무 중요한 가치야 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유튜브에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그 얘기를 하면서 저도 덩달아 조회수가 잘 나오고 팔로워가 늘면 저에게도 좋은 거겠지만 너무 그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정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나눠보는 걸 좀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금 말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처음에 이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단 한 사람이라도 들었으면 좋겠으니 나는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뭐 DM으로 고민 보내주시는 분들께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고 영상에서도 뭐 어디에서도 막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막 팔로워가 점점점 늘어가고 곧 있으면 그 10,000명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와 내가 진짜 공방이란 주제로 이런 유튜브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언제 10만 명이 되나? 나는 50만 명 될 수 있나? 이런 생각들 속에서 그 한 사람을 만족시킨다라는 초심을 되게 많이 잃어버리고 숫자와 수치를 말로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 마음 본능으로는 너무 많이 그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 솔직한 마음인데 정말 그걸 이루면 정말 짧은 순간은 굉장히 뿌듯하고 만족스럽고 되게 마음에 들겠지만 그 행복 어떤 만족감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또 남들에게 들어서 알기 때문에 제 이성으로 좀 컨트롤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가 요새 하는 생각들이 이런 게 좀 크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삶의 마지막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저는 예전에도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제 인생에서 되게 큰 일을 겪었었거든요. 그때 되게 굉장히 힘들었고 좀 극복하는 방법도 처음이니까 잘 몰랐고 되게 어버버하고 좀 실수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랬는데 그때 남았던 교훈이라고 한다면 마음에 계속 담아두기보다는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고 괜찮아 라는 말 하지 않고 울고 싶으면 울고 그런 감정 표현들을 없어질 때까지 다 해야 한다라는 게 그때의 교훈이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피해주거나 상처받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저의 고마운 가까운 친구와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면서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막 몇 년씩 하면서 그 마음들을 풀곤 했는데 이번에도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가족들에게 좀 자주 했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눈물이 안 나올 때까지 울자. 계속 울고 눈물은 치료제라고도 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슬픔을 이겨내는 치료제가 있는데 그게 눈물이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눈물이 나면 울고 참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게 잘 안 되긴 하더라고요. 또 막상 그 아빠의 빈자리를 제가 또 채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랬는지 가족들 앞에서는 계속 잘 될 거야. 이 처리하는 뭐 마무리하는 모든 그런 순서들마다 내가 할게. 뭐 제가 할게요. 하고 막 처리하고 막 정신없이 해서 저는 뭐 순서마다 우는 때도 있었지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엄마랑 동생이 이제 집에 가고 남편과 둘이 집에 남았을 때 막 펑펑 운 적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잘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참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힘들면 힘들다 표현하고 누군가가 막 괜찮아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약간 매크로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괜찮다라고 말해버리면 뭔가 나 괜찮지 않은데 사람들이 진짜 나 괜찮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나 너무 힘들어 하고 징징거리기는 싫고 그래서 찾은 표현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랑 동생도 자꾸 주변에서 괜찮냐고 물어봐서 이제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이 말을 쓰라고 알려줬더니 딱 좋다고 막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빠 일을 겪으면서 되게 고맙고 크게 느낀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너가 여기 왔어? 라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동안 서로의 삶이 바빠서 또는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멀어져 있었던 관계들이 되게 많이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참 아빠한테 되게 고맙더라고요. 아빠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친구들과 다시 이 사람들과 회복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위로도 받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힘든데 또 너무 감사하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공존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일들이 마무리가 되고 한 주, 두 주 지나가면서 감사하게도 제가 당시에 연락을 드려서 이제 미리 카운셀링 예약을 해두셨던 작가님들이 계셨는데 정말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일정들을 조금 미뤘는데 다 정말 감사하게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또 카운셀링을 하고 또 그걸 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도 가지고 막 그랬는데 카운셀링을 하는 그 카운셀러의 입장에서 이 카운셀링의 큰 대전제는 고객에게 답이 있다. 모든 문제의 답은 고객에게 있다. 이지만 이 코치, 카운셀러의 역량에 따라서 질문의 깊이라든지 주제나 넓이 이런 것들이 정해진 시간에 달라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전보다 내가 뭔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조금은 더 하게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물론 신청해 주신 그 작가님들의 깊이가 또 남다르셨지만 대화가 정말 더 깊어지는구나라는 경험을 또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 아빠에게 감사한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렇게 카운셀링을 준비를 하는데 한 작가님께서 사전 답변으로 보내주셨던 그 긴 한글 문서가 너무 인상에 남았어요. 제가 막 오랜만에 책을 펴서 막 찾아 뒤지면서 카운셀링을 막 정말 열심히 또 밀어주셔서 감사한 마음 담아서 준비를 했는데 책에서 그런 이야기가 딱 나왔어요. 사실 그 사전 질문에 그 작가님께서 하고 계신 가장 큰 고민이 어떻게 하면 더 나다운 삶을 살까, 더 만족감을 느끼는 삶을 살까였는데 이걸 어떤 질문들을 통해 풀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책을 보니까 삶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되게 재밌게 읽고 카운셀링이 끝나고는 그 책을 노션에다가 막 독서 노트로 막 그 좋은 문장들은 인용도 해놓고 느낌도 적어놓고 막 그랬는데요. 저에게 고민을 털어놔 주시는 대부분의 작가님들은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세요. 나답게 살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말을 좀 다르게 풀어보자면 좀 더 만족스러운, 충만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이야기로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삶을 충만하게 살 수 있냐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해주는데 의미를, 가치를 발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와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나만 갖고 있는 내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그 글을 봤다면 뭐 당연한 이야기 하고 있네 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가 좀 큰 일을 겪으면서 확 와닿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의미와 가치가 어떤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확 이게 강화가 된 것 같아요. 뭐냐면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제가 그 장례가 이제 있고 한 주 정도 뒤에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컴퓨터를 켜서 알바 천국에 접속을 해서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어디에 전화 같은 걸 잘 못하는 사람인데 무작정 전화를 걸어서 혹시 알바 구하셨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안 구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건지 막 물어보고 저는 어떤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러한 스케줄이고 이 시간대가 시간이 좀 비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한번 오라고 하셔서 그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가서 면접을 보고
정말 좋게 이야기가 나누어져서 1월 2일부터 이렇게 출근을 하고 있는데요. 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장에 돈이 되는 일을 해야겠다. 뭔가 엄마와 동생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마음도 들기도 했고, 뭔가 그런 고민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좀 어느 순간 더 성장하고 싶은데 정체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막 여러 가지 발버둥을 다 쳤는데, 이게 뭔가 빠른 성장을 바라는 제 마음에 비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했던 게, 이쪽 직종 관련해서 직장을 좀 다녀볼까? 라는 생각을 한창 하던 중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빠 일이 일어나고, 저도 모르게 막 전화를 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 업종과 관련된 일, 그리고 나의 어떤 커리어를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지금 이제 일을 다니고 있는데, 하고 있는 업무가 뭐냐면 제품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조금 판촉할 수 있는 이벤트 같은 것들 좀 기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이런 사이트들을 좀 관리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이랑 똑같은 건데, 이거를 조금 더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아르바이트이기 때문에 막 떼돈을 벌고 큰 돈을 벌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선택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는데 엄청 갑자기 그 조급했던, 알게 모르게 막 그런 있던 마음들이 싹 내려놓아지면서 엄청 편안해지는 기분을 받았어요. 되게 제 삶에 있어서 내가 굉장히 책임감 있는 행동과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엄청 제 스스로에 대한 뿌듯함도 생기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들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한 그 안정감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이 책을 보면서 깨달은 게, 내가 느꼈던 그 엄청 뭔가 채워지는 그 느낌이 충만함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충만함을 느낄 수 있었던 어떤 이유를 되돌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 마음을 울리는 중요한 가치가 있고, 그 가치에 대한 어떤 연관된 행동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충만해진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울림이 있는 가치와 의미를 찾고 그걸 행동하라고요. 그러면 삶이 충만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충만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사람들이 제시한 도덕적인 기준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해 라고 하니까, 나도 그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가졌는데 그걸로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나를 들여다보고 나에게 있어 정말 울림이 있는 가치들은 뭘까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에서 찾을 수 있다기보다는 이미 내가 살아온 길에서 또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카운셀링을 진행할 때는 그동안 걸어오셨던 경험들을 좀 많이 더 들으려고 했어요. 말은 이런 것들이 나는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이전의 경험들을 살펴보면 말씀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시는 그런 가치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제 그걸 계속 듣고, 아까도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이 이야기를 하시네요 라면서 작가님도 몰랐던 그 가치를 제가 발견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카운셀링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다시 충만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내 비전이 아닐까?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중에서 이것보다 충만해지고 만족스러운 일, 그리고 계속해서 더 잘해드리고 싶어서, 더 잘 도와드리고 싶어서 마음을 쓰고 공부를 하게 되는 일이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했던 경험 중에서는 카운셀링 말고는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도 카운셀링의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고민하신 것들, 그리고 어쩌면 과거에 제가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드리기도 하고, 제 시각을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알지 못했던 그동안의 가치를, 이런 거가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을까라고 좀 말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어서 제가 유튜브만큼은 또 오래 끌고 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의 올해의 어떤 큰 계획 중에 하나, 비전 중에 하나는 나의 좀 이기심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돕는 한 해를 보내보자. 누군가의 삶을 정말 충만하게 만들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자. 꼭 카운셀링이라는 이 도구 하나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도록 한번 다양한 모습으로 노력해보자 라는 어떤 큰 비전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어져서 드는 생각이, 또 누군가를 잃어보는 이런 경험을 했다 보니까 저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당연히 이제 결혼을 하니까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 큰 고민이 들더라고요. 정말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한다라는 이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마음에 자꾸 어떤 걱정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었냐면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도 언젠가는 누군가 소중한 사람을 잃는 이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리고 정말 이 삶이 쉽지 않은데, 녹록지 않은데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아이가 과연 자기를 낳아줘서 고맙다고 이야기할까? 그리고 나는 정말 그 아이를 낳는 그 내 어떤 결정들이 올바른 잘한 생각들일까? 뭐 이런 좀 정리되지 않는 좀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물론 겁이 나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고 또 가는 데는 또 순서가 없기 때문에 누가 먼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이 인생이지만, 저는 좀 끝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고맙게도 아빠가 나와주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되게 따스한 공간에 있는 듯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제가 막 무릎을 톡톡 치면서 푹 쉬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빠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꼭 나중에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나 어차피 나중에 죽으면 천국에 가지. 그리고 지금 이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 텐데 거기에서의 삶이 더 길고 더 진짜의 충만한 삶일 텐데, 그때 갔는데 내가 어떤 것도 겁이 나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천국에 간다면 아빠한테 할 이야기가 있을까? 그리고 어쩌면 아빠도 정말 생때 같은 그 손자 손녀들 얼굴 보고 싶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진짜 이게 어려움들, 두려움들, 염려들 막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감내하면서 험난한 인생을 어떻게든 인내하며 살아가 보는 게 그게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아닌 것 같고 틀린 것 같지만 끝을 생각한다면 더 나은 선택들이 있겠다. 그리고 그건 내가 아이를 만나는 거겠다. 물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나겠지만 그 가운데서 또 내가 배워야만 하는 게 또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은 좀 그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잘 준비해보자. 막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요즘 하는 생각들이었고요. 되게 길어졌네요. 올해 제 계획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제가 개인, 일, 믿음, 가족 영역으로 좀 나눠서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임신과 출산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몸을 건강하게 만들자라는 게 계획 중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가계부를 최근에 이제 엑셀로 해서 다시 새롭게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저에게 맞는 어떤 형식을 찾다가 시간을 좀 많이 보냈거든요. 근데 그 저에게 맞는 형식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의 블로그를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했는데, 자기 가계부는 결국 자기가 만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서 그냥 제가 저에게 맞게 싹 새로 만들었더니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쓰면서 규모 있는 경제 생활을 하고 이제는 좀 계획적으로 어떤 돈 관리나 이런 것도 잘 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가계부를 쓰니까
어떻게 보면은 갚아야 되는 카드값이나 이런 거는 똑같을 수도 있는데 마음이 일단 너무 편안하고 몇 달치까지 미리 계획이 되니까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든 이렇게 계획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가계부를 재밌게 부지런히 작성해보자라는 게 계획이고요. 그리고 운동에서 제가 원하는 어떤 몸무게 그걸 잘 유지하는 거 그 계획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새롭게 또 알바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해 봤을 때 나는 아무래도 뭐 인생이야 모르는 거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마케팅이나 디자인 관련, 사업 관련, 브랜딩 관련 일을 어떤 형태든지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내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거니까 계속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마케팅과 디자인 공부 이런 것들을 좀 부지런히 해봐야겠다라는 계획이 있고요. 이게 일적 계획이라고 하기에는 제 스스로는 개인의 성장이란 생각이 들어서 개인의 영역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적 계획인데요. 첫 번째는 제가 하고 있는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재즈 플레이리스트 채널, 그 채널을 열심히 영상 업로드 할 때 썸네일 예쁘게 만들고 또 업로드 잘 하고 이렇게 좀 잘 운영하는 것들, 그런 것들 위해서 힘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시작한 알바 정말 열심히 배우는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 지금 뭐 이틀밖에 일을 안 했긴 한데 하면서 느끼는 건 진짜 여기 잘 되게 너무 잘하고 싶다. 잘 됐으면 좋겠다. 맨날 가면은 기도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업장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이 마케팅 이런 쪽으로 계속 스마트 스토어도 공부하고 하면서 직장에 가서는 배운 것들 잘 녹여가지고 정말 실제 매출도 일으켜 드릴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하나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비밀인가 싶기도 한데 또 하나의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제가 어떤 건지 뭐 그런 거는 일단은 나중에 잘 되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비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신앙적인 부분인데 성경 통독해보자. 이런 것들을 항상 그 크리스천이라면 연말 연초에 항상 세우는 계획 중 하나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상투적으로 끝내지 말고 진짜 성경 통독해보자. 작년에도 신약 구약 중에 그 신약 다 읽고 구약은 앞에 부분을 읽었는데 뒤에 부분을 어느 순간부터 포기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게 됐는데 올해는 진짜 일독 한번 해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는 매해 첫 주가 되면은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해서 새벽 5시에 2주 동안 기도회를 해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가야만 됐는데 요새는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거든요. 그리고 항상 2주였는데 이번에는 일주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완주를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직장과 함께 해서라는 어떤 핑계를 하나 추가해서 첫날에 예배 드리고 둘째 날이 오늘인데 오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아마 드리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뭔가 이게 한번 끊기면 나머지도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근데 또 남편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작심삼일을 여러 번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길래 그래 그런 마음을 한번 해보자.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완주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3번 이상은 한번 드려보기로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가족 관련 계획인데 알바를 구한 이유가 사실 엄마 용돈을 더 챙겨드리고 싶어서였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돈으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뭔가 더 벌어서 저희 가정 형편도 더 넉넉해지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바도 시작했고, 또 제가 지금 새 브랜드를 준비하면서 계속 지금 준비하는 것만 몇 달째 되다 보니까 있는 돈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계속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조금 자본을 모을 때다. 그리고 나서 뭔가를 시도를 해야지 지금 뭐 제품 개발하고 제품 만들 돈도 없는데 뭘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시작했고, 그래서 가족 계획 영역에도 엄마에게 용돈 드리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들어있고, 그리고 물론 가족들 잘 챙기는 거 이런 것들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네, 오늘 진짜 제 얘기를 많이 했네요. 뭔가 어딘가에 털어놓을 공간이 필요했나 싶기도 했고, 사실은
이런 좀 일들을 겪으면서 유튜브에 목소리를 담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안 하고 싶기도 했고, 올해는 그냥 유튜브 아예 쉬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저는 이렇게, 네, 유튜브에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들으실진 잘 모르겠지만, 단 한 분이라도 들으신다면, 저의 이런 이야기들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위로도 됐으면 좋겠고, 또, 나도 올해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한번 계획을 세워봐야겠다. 이런 마음 한번 가져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신다면 너무 귀할 것 같아요. 저의 올해 좌우명이 이기심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섬기고 돕는 한 해를 보내자이니까 제 영상을 들으시고 정말 단 한 가지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너무너무 좋고 귀할 것 같습니다. 어떤 컨텐츠들을 올해 풀어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좀, 이 방향이 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마음 가는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잘 된다라고 하는 틀에 저를 가두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이거 도움 되실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들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제 영상, 제 목소리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간간히 좋아요 남겨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또 이렇게 카운셀링 통해서 직접 얼굴도 보고 이렇게 뭔가 진짜 내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이 실제 존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또 정말 감사하고 저의 어떤 삶의 의미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올해 소망하시는 일들도 모두 다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 제목 나눠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 제목 주시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한다는 약속은 하기 어려우니까 이 지금 새벽 기도하는 이 주간에 혹시나 보내주신다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올해도 조금 더 자기다운 삶, 나다운 삶이 뭘까 함께 고민하고 한 뼘이라도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 채널에서 저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